천마신교의 교주인 아수라 천마에게는 사실 남모를 비밀이 있습니다. 그는 사실 벼로와는 다르게 포악한 성격도 아니며 고강한 무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저 운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처절한 정사대전의 마지막을 치렀던 중 아수라 천마는 그의 상대에게 살려달란 전음을 보냅니다. 자신의 길을 의심하는 상대, 각자의 최고의 절기로 일합을 교환하는 순간 찌질한 천마의 이미지에 당황했던 걸까요? 아수라 천마는 승리했고 마교의 성세는 더욱 거대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22년 후 아수라 천마는 자신의 아들만큼은 자신처럼 무력이 약해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교주가 되지 않았으면 하여 그의 아들을 고금통 들어 최강의 교주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안배들을 준비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웬걸 정작 아수라 천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도유강은 마교 교주 따위는 전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유강은 이제 마교 교주가 되고 싶지 않아도 되어야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자신을 업어키웠던 숙부, 소면마군을 비롯한 전 마교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교의 척살대에 끊임없는 추격, 도유강은 마교 교주가 되어야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전긍긍 마교 교주는 이렇듯 권력과 무력에는 관심이 1도 없는 주인공 도유강이 자신의 의사는 상관없이 아버지가 남긴 안배들을 어떻게 꾸역꾸역 먹어가며 성장하고 여행하는 그런 코믹 무협입니다. 극중 등장하는 도유강의 성격은 무협의 전설 김용 작가님의 작품 속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과 성격이 너무 비슷합니다. 사조 영웅전이었나요? 그런 느낌이 드는 착하고 선하면서도 뒤통수를 잘 맞게 생긴 그런 주인공입니다. 이런 얘기만 들으신다면 이 작품이 왜 재밌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도유강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의문의 산의 풍천. 이 등장인물이 사실 이 작품의 웃음벨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친 사람입니다. 본인의 무공은 마교 전체와 싸워도 이길 정도로 강합니다. 사실상 풍천은 원작 결말까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세계관 최강자라고 볼 수 있죠. 도유강은 그런 풍천에게 왜 그렇게 강하면서 너가 교주를 하면 되잖아,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라고 해도 끝끝내 주인공을 지존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건 풍천이 순백지체인데 머릿속에 도유강이 지존의 길로 가는 것과 함께 천하제패를 하기 위함, 이 두 가지만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도유강의 아버지인 아수라 천마가 남긴 안배들을 찾는 과정에서 만나는 무리민들이 있는데 각 에피소드마다 너무 재미있고 웃깁니다. 풍천이 농림과 장강을 접수하여 수족으로 부리고 개방의 거지들을 잡아다 갱생시킨다고 씻기고 온갖 기행이란 기행은 다 합니다. 히로인 있습니다. 총 3명이 등장하는데요. 한 명은 정말 미친년입니다. 이 친구도 극중 상당한 웃음배를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 명과는 진실된 사랑, 한 명과는 애증, 그리고 한 명과는 그냥 미친 사이. 도유강 일신의 무력도 처음에는 약하지만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상 최악의 마공을 얻게 되는데 그 마공이 솔직히 존나 더럽습니다. 근데 너무 웃겨서 어이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구토와 변을 싸게 하고 그것을 조종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마공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웹툰으로 봤다가 너무 웃겨서 배꼽 잡으면서 원작까지 봤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이 작품만큼은 정말 누가 읽어도 재미있게 읽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던 작품입니다. 요새 작품들은 솔직히 주인공을 극강의 먼치킨으로 만들고 주변 인물들의 태도나 개성이 너무 평면적인 느낌이 강한 작품들이 즐비하는데 이 작품은 각 등장인물들의 컨셉과 개성을 초반에 잘 잡고 그걸 끝까지 잘 이어간 것 같습니다. 초반에만 힘을 꽉 주고 후반에는 털리는 느낌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밸런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제 생각으론 소설을 좀 더 질질 끄는 느낌으로 연재를 하셔도 됐었을 것 같은데 딱 지루하지 않게 결말을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전긍긍 마교 교주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재미있으니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